학교가 부족한 강서구에 학생이 부족한 학교들이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남고 이전 공사가 최근 시작됐고 존폐 위기에 놓인 가락초등학교가 에코델타시티로 이전합니다. 부산의 중학교 배정 방식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남구 지역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남구 장애인체육회가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로맨스와 투자를 결합한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12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산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강서구에서는 학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서구 신도시 지역으로 본격적인 학교 이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명지의 고등학교는 단 2곳, 8개 중학교 학생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교생 300명이 채 되지 않던 영도구 부산 남구는 존폐 위기 끝에 지난 2022년 명지 국제신도시로 이전을 결정지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 남구 이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37개 학급, 학생 1,008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학교 이름은 가칭 명지 1고등학교로 남학생만 다니던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변경됩니다. 새 학교 개교는 2026년 3월입니다. 시교육청은 학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신입생을 명지 지역 중학교에서 모집해 학교가 지어지기 전까지 학생 인성교육 체험관에서 수업받도록 하고 2026년 명지 1고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학년 신입생을 받지 않은 부산 남고는 남아있는 2, 3학년이 모두 졸업한 뒤 이전하게 됩니다.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역시 학교 부족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강서구 중림동 가락초등학교가 이전해 갈 예정입니다. 개교 100년이 넘은 학교지만 현재 전교생이 41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락초등학교는 2027년 3월 에코델타시티에서 이전 개교하고 기존 재학생들에게는 통학버스와 교재, 교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할 때 배정 방식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까이 있는 학교를 두고 더 멀리 있는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은 이런 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 화명동의 800여 세대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중학교 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파트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중학교를 두고 최대 1km 떨어진 통학로의 중학교로 자녀를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새 아파트 입주할 때 이제 안방에서 혼이 내다 보이는 중학교가 당연히 우리 학교 아이의 중학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 원거리라든지 타동 중학교를 배정받는다니까 너무 열받고.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그 해당 아파트인데요. 이곳에서 나와서 잠시만 걸어가면 이렇게 작은 하천만 지나면 중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배정 방식이라면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부산의 중학교 배정 방식은 전산 추첨으로 초등학교에 따라 지정된 학교로 배정받게 됩니다. 사실상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없는 셈입니다. 부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부산의 중학교 배정 방식의 큰 문제는 근거리 학교 배정이라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와 같이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1지망, 2지망 선택 지원해서 추첨 배정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해당 아파트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할 경우 과밀이 될 우려가 큰 반면 기존에 배정된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해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학생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초등학교 배정에서부터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장애인들에게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구가 장애인 누구나 스포츠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역을 향해 공을 던져보지만 아슬아슬 비켜나갑니다. 여러 번 도전 끝에 관역을 맞추고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발달 장애인들. 매주 한 차례 주간활동 서비스를 통한 생활체육이 거의 유일한 활동입니다. 분명히 또 하고 싶어요. 최고예요. 멋져요. 부산 남구가 13,000여 명에 달하는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남구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남구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지역 장애인들이 가장 가까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 장애인 체육인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정진은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남구 장애인 체육회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장애인 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 학교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밀착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구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가 더딘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과 확대를 위해 세심히 챙길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근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로맨스와 투자를 결합한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8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12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SNS상 프로필이나 게시물에 등장하는 미모의 여성들, 한국계 외국인을 가장한 가짜 계정들입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12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조직원 20명을 붙잡아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20, 30대 조직원들을 모집해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건너간 뒤 가짜 SNS 계정으로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서로 호감이 쌓이면 투자를 권유하며 가짜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SNS 계정에 미모의 여성 프로필 사진을 게시한 채 오픈 채팅방 등에서 피해자들이 접근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연애 감정을 쌓고 그 이후에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 사이트로 유인하여 그 사이트 내에서 가짜 정보와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84명으로부터 122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 여성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조직 내에 있는 여성 조직원들에게 벌스톡 등을 시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추적하는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 6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중앙도서관은 오는 12월 7일 도서관 본관 연수실에서 유아와 어린이 90명을 대상으로 독서체험 특강 도서관에서 보내는 특별한 하루를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요리 수업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스노우볼 만들기, 고학년을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 시안, 스토리북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 형태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부산시 교육청 통합 예약 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강료와 재료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립부경대 신임 배상훈 총장과 26일 간담회를 갖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배상훈 신임 총장은 교육부의 국립대학 총장 임명 절차를 거쳐 지난 15일 제8대 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신임 배상훈 총장은 부산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버지니아 공대 교통공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2년부터 국립부경대 위성정보융합공학 전공교수로 재직하며 환경해양대학장을 역임했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맺기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25일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UN 170여 개 회원국 대표단이 일주일간 회의하는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문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개막 첫날 환경시민단체들은 회의장 인근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협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건물 10층 높이 크레인에 설치된 눈 현상의 깃발이 펄럭입니다. 초대형 깃발에는 전 세계 시민 6,472명의 사진이 담겼습니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문 작성을 전 세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이는 전 세계 시민들이 이곳 백스코에 모인 170여 개국의 정부 대표단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산업계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한 협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함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날 어쩌면 유일한 기회입니다. 백스코 앞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의 추출과 정제, 분해, 소각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자발적 실천이나 기업의 의지만으론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플라스틱 생산 단계에서 감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매년 4억 톤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9%만 재활용되고 있고 매년 2천만 톤 이상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또한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재사용, 재활용 그 이전에 생산 감축을 우선해야 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맺기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2022년 12월 우루과이에서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프랑스, 케냐, 캐나다에서 4차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 마련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활용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를 강조하는 산유국 등과 협약 지지국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약안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5차 협상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협약 문안이 부산에서 타결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해 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반면 올해는 킬러 문항을 제외한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면서 전반적으로 원점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산 지역 대학들의 합격선도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점수에 따라 정시 모집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진학지원단이 2025학년도 수능시험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어 영역 만점 기준 예상 표준 점수는 화법과 작문 135점, 언어와 매체 138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1점과 12점 정도 하락했습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138점, 기하는 141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미적분은 145점으로 3점 떨어졌습니다. 영어 영역 1등급 예상 비율은 6.94%로 지난해 4.71%에 비해 2.2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탐구 영역, 경제는 71점, 사회문화는 70점, 생활과 윤리는 76점, 윤리와 사상은 73점으로 생활과 윤리는 9점, 윤리와 사상은 10점 정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원 68점, 화학원 66점, 생명과학원 70점, 지구과학원은 73점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이 좀 쉽다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좀 많이 맞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뭐 국어 같은 것도 표준 점수가 150점이 나올 만큼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라는 건 틀린 학생들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고득점 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려도 어려웠기 때문에 더 높은 이제 퍼센트 100분의 1을 가져간다. 그래서 표준 점수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산대와 부경대, 동아대 등 부산 지역 주요 대학 지원 가능 점수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두 과목을 합산한 원점수 기준, 인문계는 지난해보다 7에서 11점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계의 경우 부산대 상위권은 6점, 하위권은 13점까지 상승하고 부경대는 10에서 18점, 동아대는 7에서 17점가량 합격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성적에 맞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시는 쓸 수 있는 원서가 3장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수능에서 부산 지역의 실제 응시자는 2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채점 분석에는 부산 지역 99개 학교 1만 3천 명의 데이터가 반영됐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8월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장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의 원인 조사 결과가 사고 발생 석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위 폭 7m, 깊이 3.5m 규모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난 8월 두 차례 발생한 땅꺼짐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당초 연약 지반인 공사 구간에는 차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 말뚝을 겹쳐 시공하는 공법이 설계됐지만 땅 속을 파보니 노후 하수관 등 지하 매설물이 발견되면서 기존보다 차수 기능이 덜한 다른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여기다 사고 당일 5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수관이 역류하면서 물과 함께 흙더미가 차수벽을 뚫어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새벽로의 원인은 여기서 발생한 수압으로 인해서 차수벽에 구멍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굴착면 밑에 콘크리트가 아직 파설되지 않는 부분으로 입자가 물과 함께 빠져나왔다. 다음 날 동서고가 하부 가야대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지하에 빗물을 모아두는 기존 우수박스와 새 우수박스의 이음새 부분 파손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금 땅꺼짐만을 주제로 해가지고 설계하지는 않거든요. 지하철 굴착을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굴착의 안전성. 근데 이제는 지작물, 땅꺼짐, 그다음 집안의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예 그걸 한 챕터로 따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부산시는 사고 구간처럼 공법이 변경된 전체 구간에 대한 집안 안전성 확인과 차수벽 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9월 발생한 집안 침하에 대한 추가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일어난 2단계 209 문제는 또 저희들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징후가 보이니까 좀 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원인 결과와 권고 내용을 부산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의 빈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시는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빈집 정비는 물론 매입 사업을 새롭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빈집은 5,000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5년 전인 2019년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무허가 빈집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후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빈집이 늘수록 지역 쇠퇴도 가팔라집니다. 지난 2022년 부산시의 한 해 빈집 정비 건수는 약 170여 동으로 전체의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구비와 매칭에
사업비를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비 2천만 원과 구비 900만 원을 투입하여 철거 사업비와 햇살 동기 사업비 둘 다 동당 2,9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철거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1,4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여 2025년에는 총 150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는 빈집 매입과 비축 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내년 4동을 시작으로 빈집을 매입해 지역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고 민간 사업자와 협업해 부산형 주거 모델도 개발합니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우리 시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 특별 건축구역 지정 등의 행정적 지원과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하여 부산만의 특색 있는 경사지 고품격 주거단지 부산형 신주거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시는 빈집 정비단을 신설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무허가 빈집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과 소유주의 재산세 감면,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한 가구당 평균 1.2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의 상징에서 대중화가 되기까지 약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인천에선 자동차를 통해 그 역사를 알아보는 전시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NIB 노유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급차의 대명사인 크라운, 마이카 시대의 포문을 연 퍼블리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우리나라 초기 자동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자동차 시장. 그 중심엔 인천이 있습니다. 신진 자동차와 세한 자동차를 거쳐 대우 자동차까지. 부평은 국내 최초 현대식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세워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주도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광고는 그 시절 마이카를 향한 서민들의 로망을 드러내고 곳곳에 뚫리는 고속도로는 한국 경제 발전의 변천사를 보여줍니다. 자동차 산업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된 것이 1970년대 중반부터 있는데 정부 주도하에 자동차 산업을 국책 산업으로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제1 수출품은 반도체고요. 제2 수출품이 바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수공업으로 시작한 1950년대 자동차 초기부터 국민경차 티코가 큰 인기를 끈 1990년대까지 자동차와 함께 인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인천 자동차 40년 전시가 내년 2월까지 인천 도시역사관에서 열립니다.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관람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제를 아우르는 자동차 역사를 통해 탈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알아갑니다. 부의 상징에서 대중화로 이어지는 자동차의 40년 세월을 경청하며 우리의 삶을 조명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교통수단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